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일반 헤어 미용사 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헤어 미용사 필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먼저 단답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답형에서 정답을 스캔하듯이 먼저 익혀둡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에서 확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리프트 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피에 45도로 세워진 컬을 리프트 컬이라고 합니다. 네, 리프트 컬은 두피에 45도로 세워진 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로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는 60도에서 90도씨 정도가 블로 드라이를 하기에 적당한 온도입니다. 즉 드라이기를 가지고 헤어 드라이어를 가지고 블러쉬를 이용해서 모발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스타일을 만드는 거, 이것이 블로 드라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블로 드라이를 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60도에서 90도입니다. 즉 모발을 건조시키기에 충분하면서도 모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60도에서 90도. 그래서 블로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는 60도에서 90도입니다. 다음입니다. 손상된 모의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론기의 적당한 온도는 손상모입니다. 정상모가 아닙니다. 손상된 머리카락에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 때 헤어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론기의 적당한 온도는 120도에서 140도입니다. 120도에서 140도가 손상된 모의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폼의 정상 온도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용한 가위와 레이저에 대한 소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70 내지 80%의 알코올 소독을 한다. 70 내지 80%의 알코올 소독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미용실 내에 실내 소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레졸 비누액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이 미용실 내부의 실내 소독에 가장 적절한 것은 크레졸 피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은 버거입니다. 버거에 있는 독이 테트로도톡신이 되겠습니다. 영업장에 걸어두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영업장에 걸어두는, 게시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영업신고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서류 자체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영업장에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장에 걸어둬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영업자의 건강진단서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명규계의 소독기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열 멸균 소독을 섭씨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세워준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10분 이상이 아니라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을 세워줘야 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건열 멸균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세워준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10분 이상이 아니라 20분 이상을 세워줘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염색을 한 두 발에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염색을 하고 이제 샴푸를 합니다. 어떤 샴푸제가 가장 적당한가? 난 스트리핑 샴푸제, 논 스트리핑 샴푸제입니다. 논 스트리핑 샴푸는 두 발의 큐티클층을 과도하게 열어서 색소를 빼앗아가지 않으면서도, 즉 탈색이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세정하는, 부드럽게 세정하는 샴푸다. 어떤 세정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염색약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약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면서도 세정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세제가 뭐다? 샴푸제가 논 스트리핑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원칙상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가? 영업신고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즉 이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영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 위생교육은 영업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고 가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염색으로 하기 위해 컬러 차트를 보면서 사전 작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발의 길이는 컬러 차트를 보면서 사전 작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염색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나 하는 것은 고려해야겠지만 이거 자체가 염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두발의 길이는 사용되는 염색약의 양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염색약의 색상, 어떤 색상으로 할 거냐, 즉 두발이 길다 짧다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컬러 차트를 보며 사진 작업을 할 때 두발의 길이는 고려해야 할 본질적인 발색 관련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의 명칭이 옳은 것은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항들은 한번 봐두셔야 합니다. 비타민 B와는 티아민이라고 하고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며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또는 니아신이라고 하고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며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빛이나 블러시 등의 소독 방법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빛이나 블러시 등에는 어떻습니까?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고 이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제를 풀어 세척한 후에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제를 풀어 세척한다. 그 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한다.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가 아니라 몇 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까?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보관 관리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2년 이상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군, 구 이런 지역사회 보건소들이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아이론의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론, 고데기죠. 고데기의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게 하고 잡는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아이론 시술, 즉 고데기를 잡는 것은 프롱은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그루브는 위쪽으로 가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상 시술각을 90도로 두피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로 올려서 커트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니폼 레이어라고 합니다. 유니폼 레이어라고 합니다. 90도로 올려서 시술하는 것 유니폼 레이어입니다. 다음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캘프가 뭡니까? 두피죠. 두피. 그래서 스캘프 트리트먼트 그러면 두피 관리입니다. 두피 관리 자체는 뭡니까? 모발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두발만 깨끗하게 한다. 이건 스캘프 트리트먼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발 샴푸 정도 해당되지 이것을 가리켜서 두발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모피, 두피를 관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두발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은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를 대성화한 관리다. 목적은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 피지 조절, 노폐물 제거, 모근 강화 등으로 두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색소 침착 작용을 이용하여 인공 선텐에 사용되는 광선은 무엇입니까? UVA입니다. UVA가 인공 선텐에 사용되는 광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사지선다형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먼저 정답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그 정답이 맞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정답이 틀렸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답형에서 충분히 익히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리프트 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으로 찍으셨습니까? 네, 2번입니다. 2번으로 찍지 않으신 분들은 단답형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오십시오. 리프트 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피에 45도로 세워진 컬을
리프트 컬이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에서 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발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웨이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프트 컬이라고 하면 모발의 루프, 즉 뿌리가 두피면에서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워져 말려 있는 상태, 이걸 리프트 컬이라고 해요. 그럼 90도 각도로 세워진 것은 뭐라고 그러죠? 스탠드 컬이라고 하고, 완전히 납작하게 0도 각도로 달라붙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플랫 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도는 리프트 컬, 수직은 스탠드 컬, 완전히 달라붙은 것은 플랫 컬. 이 컬을 만드는 방법은 펌, 즉 화학약품과 열을 이용해서 이 컬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술입니다. 세팅 펌, 디지털 펌, 일반 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된 것이 아이론, 고데기나 아이론기를 사용해 일식으로 컬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드라이기를 사용해 가지고 컬을 만들기도 합니다. 1번은 리프트 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프트 컬은 두피에 45도로 세워진 컬을 리프트 컬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블로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60도에서 90도씨가 블로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블로 드라이는 드라이기와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발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스타일을 만드는 것, 이 온도는 60도에서 90도씨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모발을 건조시키기에 충분하면서도 모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60도에서 90도가 블로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단답형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그냥 봐도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내쉴 때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죠. 그건 대기오염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호흡활동이라든가 난방시설에도 배출되지만 이건 대기오염보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다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연료의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것이죠. 연탄가스 같은 게 다 일산화탄소입니다. 맹독성 기체로서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황산화물, SOX, 석탄, 석유, 연소시 발생하며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도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고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등 광학화 스모그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손상된 모의 매직 스트레이트, 손상모입니다. 정상모가 아니라는 거죠.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려고 할 때 아일론기의 적당한 온도는 몇 도입니까? 120도에서 140도씨입니다. 손상모이기 때문에 120도에서 140도씨가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펌 하려고 할 때 아일론기의 적당 온도가 되겠습니다. 즉 고데기 온도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손상호의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려고 할 때 아일론기의 적당한 온도 120도에서 140도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발은요, 더 높아도 되죠. 160에서 180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온도로 하면 안 돼요. 160, 180은 정상모, 건강한 모발입니다. 60에서 90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바람으로 붙이는 정도, 즉 머리를 말리는 정도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너무 낮아서 매직 스트레이트 펌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80도, 200도는 너무 높아서 머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모발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펌에서 손상모이기 때문에 120, 140이고 매직 스트레이트 정상모라고 그러면 160에서 180도가 정상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상모라고 했기 때문에 120에서 140도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용한 가위와 레이저에 대한 소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70 내지 80%의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80%의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입니다. 이 미용실의 실내 소독이 아니라 독으로 고쳐주십시오. 실내 소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정답은 1번 크레졸 비누액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개업을 할 때, 실내 소독할 때 가장 소독할 때 좋은 것은 크레졸 비누액입니다. 포르말린은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독용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70% 에탄올, 피부나 작은 기계 소독에 사용되고 휘발성이 강해서 넓은 실내 공간 전체를 소독하기에는 비효율입니다. 승홍수, 냄새 지독하죠. 또 금속 부식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소독이라든가 실내 소독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문 7번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은, 그렇죠, 버거죠. 버거독이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러면 감자독은요, 무스카린. 솔라닌, 죄송합니다. 버섯이 무스카린, 감자가 솔라닌, 고등이 테트라민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버거독입니다. 버섯은, 독버섯이 무스카린이죠. 감자는 솔라닌, 썩은 감자는 펩신, 고등은 테트라민, 버거독은 테트로도톡신. 문제 8번입니다. 영업장에 걸어둬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요, 1번이죠.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받고 제출해야 되지만 게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영업신고 전 영업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건강진단서를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9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아까 봤다시피 건열 멸균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이 아니라 몇 분이라고 그랬죠? 20분 이상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소독은 자외선 20분 이상 세워진다. 10분이 아니라 건열 멸균 소독은 섭씨 100도 이상의 건조한 열에 이것도 20분 이상 세워진다. 10분이 아니라 20분 이상 세워져야 합니다. 증기 소독도 습한 열에 20분 이상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끓여준다라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열탕 소독입니다. 자비 소독이라 하는 거죠. 끓이는 것은 100도씨 이상의 물에 10분 이상 끓여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뭡니까? 20분입니다. 20분 이상. 그 다음에 석탄산수 소독은 석탄산 3%에 물 97%의 수용액을 타가지고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크레졸 소독 10분. 이 아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용기구의 소독 기준, 그러면 크레졸 소독은 크레졸 3%에게 10분 이상 맞고요. 열탄 소독도 10분이면 됩니다. 석탄산수 소독도 석탄 3%에 물 97% 해가지고 10분 이상 맞습니다. 건열멸균 소독 섭씨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다가 10분이 아니라 20분 이상 세워줘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염색을 한 두 발에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넌 스트리핑 샴푸제입니다. 염색을 한 두 발에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넌 스트리핑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테인 샴푸제는, 프로테인이 이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손상된 모발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나 염색모 전용은 아닙니다. 덴트로프 샴푸제는 비듬 제거, 핫오일 샴푸제는 두피에 영향을 주지만 염색모의 세정보다는 트리트먼트의 기능이 강하다. 그러니까 non 스트리핑은 샴푸는
두발 큐티클층을 과도하게 열어 색소를 빼앗아 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세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탈색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세정하는 효과, 그래서 넌 스트리핑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뭐 할 때요? 염색을 한 두발에 쓰이는 샴푸제입니다. 11번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원칙상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언제 받아야죠?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개설 시 위생교육은 원칙은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 질병, 교육기관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기 어렵다면 개시 6개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입니다. 원칙상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염색으로 하기 위해 컬러 차트를 보면서 사전 작업을 하려 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말이죠. 정답은요. 그렇죠. 두발의 길이. 염색약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컬러 차트를 보면서 사전 작업은 아닙니다. 두발의 질, 손상의 정도, 자연 모방의 색 이런 것들은 염색약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염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두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의 명칭이 옳은 것은 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비타민 B6가 피리독신이라는 거, 이 답이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B12는 나이아신이 아니죠. B12는 뭡니까? 코발라민입니다. 비타민 B2는요. 비타민 B2는 뭐죠? 리보플라민이죠. 티아민은 비타민 B1입니다. 티아민은. 비타민 B2는 티아민이 아니라 뭐다고요? 리보플라빈. 비타민 B1은 티아빈이죠. 요게 리보플라빈이 비타민 B2고 비타민 B1은 뭐다? 티아민이에요. 이제 밑에다가 달아놨으니까 한번 스캔해 가지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명칭으로 여기서는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빗이나 블러시 등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빗질하거나 블러시라면 뭡니까? 기름때가 묻었겠죠. 그리고 이물질도 묻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세제를 풀어서 잘 세척한 후에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소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어디가 틀렸는가 이제 보는 거죠. 5% 크레졸로 닦는다. 크레졸은 소독 효과는 있지만 자극성 냄새가 강합니다. 그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용기구 소독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비 소독법으로 소독한다. 자비라는 게 끓이는 거죠. 열탕으로. 근데 이렇게 끓이면은 효과는 있죠. 근데 이 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변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탕 소독도 아닙니다. 다음 70% 알코올로 닦는다. 알코올 소독은 간편하지만 빗이나 불에서의 복잡한 구조와 오염물질 등을 완전히 소독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균은 소독할 수 있겠지만 이물질, 오물질 이런 게 달라붙은 것을 소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제를 풀어 세척한 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는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교육.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틀렸다고 그랬죠. 어디가 틀렸다고요? 1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16번입니다.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예, 지역사회입니다. 아이롱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들어와야 합니다. 예, 정답은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해 가고 잡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지문들이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데기는 프롱이 아래쪽으로 그루브가 위쪽으로 가게 잡는다는 겁니다. 프롱이 아래쪽으로 그루브는 위쪽으로 가게 잡는다. 1번 지문에서 아이론이 뜨거울 때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회전시킨다. 근데 이게 틀렸죠. 아이론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서서히 식히며 뜨거울 때 손잡이를 잡고 인위적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회전시키면서 식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서히 식히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아이론의 온도는 160에서 180C가 정당하다. 그런데 아이론 시술에 적합한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 140C 정도입니다. 160에서 180도는 모발 손상을 줄이기에 권장되는 온도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롱의 온도는 120에서 140 정도가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롱은 위쪽, 그루브는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거꾸로 됐죠. 프롱이 아래쪽, 그루브가 위쪽입니다. 그래서 아이론 작업 시 프롱은 아래쪽으로,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 그래서 이건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고, 이거는 120에서 140도 정도가 C 정도가 적당한데 이건 너무 높죠. 아이론이 뜨거울 때 두 개 손잡이를 갖고 회전시킨다가 아니라 그대로 서서히 식힌다 합니다. 그래서 1, 2, 3은 다 틀린 지문이죠. 전체적으로 두상의 시술각을 90도로 들어 올려서 커트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유니폼 레이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니폼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층이 고르게 생기며 머리의 모든 부분이 일정한 길이를 갖게 된다. 90도로 들어 올려서 커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스캘프가 뭡니까? 이 두피입니다. 이게 두피 관리입니다. 이건 두발의 유분 및 수분을 부여한다. 두피의 생리 기능을 높여준다. 두발의 성장을 촉진한다. 두피를 잘 관리하니까 이제 성장 촉진이 되겠죠. 두발만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은 두피 관리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스캘프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피부 부위, 즉 두개골을 덮고 있는 뭐다? 모공, 피지선, 땀샘 등 이것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스캘프 트리트먼트입니다. 두피를 대상으로 한 관리, 목적은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 피지 조절, 노폐물 제거, 모공 강화 등으로 두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정상적인 모발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모발을 세정 또는 샴푸하는 것만 가지고 두피 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스캘프 트리트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비교적 이렇게 봐야 합니다. 두발에 유분 및 수분을 부여한다. 이것은 트리트먼트, 스캘프 트리트먼트에 들어가고요. 생리 기능 높여주고 두발의 성장 촉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발을 다만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 샴푸의 기능에 불과한 거, 이걸 가리켜서 스캘프 트리트먼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20번입니다. 색소 침착 작용을 이용해서 인공선텐에 사용되는 광선은 그렇죠. UVA 광선이 되겠습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 멜라닌 산화를 유도해서 인공선텐에 주로 사용됩니다. 비교적 에너지는 약하지만 장시간 노출할 때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인공선텐에 사용되는 것이 UVA다. UVB는요, 피부 표면에 작용해서 햇볕 화상을 유발한다. 비타민 D 합성에도 관여하겠죠. 그런데 선텐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UVC는 대부분 지구 대기권에서 흡수돼 지표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는 이게 살균 작용으로 좀 쓰이고 있죠. UVD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자외선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 작용을 이용해서 인공선텐 그러면 UVA입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